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자말인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레이아웃, 컨텐츠 뷰, 프레임, 스크롤 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1강서부터 5강까지 우리가 자말인을 이용해서 앱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들, 설치 파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이젠 같은 경우에는 타이젠을 위해서 별도로 비주얼 스튜디오 툴, 타이젠을 설치를 해봤고요.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타이젠 프로젝트도 한번 설정을 해봤고,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등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부터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레이아웃은 우리가 어떤 그 앱을 만들 때 화면 구성이죠. 화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컨텐츠 뷰, 프레임, 스크롤 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본격적으로 자마린을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뷰 계층 구조, 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떠한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뷰 클래스의 하이라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다음에 자마린의 프로젝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주로 어디서 무엇을 건드리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뷰 계층 구조입니다. 안드로이드 쪽이나 iOS 쪽을 해보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컴포넌트 또는 뭐 아이템 또는 엘리먼트라고 하는 녀석들, 그런 것들 대부분 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뷰가 하나씩 하나씩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모여서 전체적인 뷰 그룹을 이루고요. 뷰 그룹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마링에서도 여기 보시면 URL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자마린 iOS 컨트롤 클래스 계층 구조라고 해서 하이라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뷰와 관련된 다이어그램이 쭉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큰 단락만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뷰 엘리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뷰 엘리먼트를 뷰가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에는 레이블, 피커, 프로그레스 바, 슬라이더, 스태퍼, 뭐 스위처, 뭐죠? 이게 테이블, 타임 피커, 웹뷰, 그런 뷰들이 굉장히 많은 뷰들이 존재할 수 있겠고요. 그 뷰를 상속받고 있는 애가 우리가 보통 뷰 그룹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아웃 밑에는 그리드 레이아웃, 뭐 플렉스 레이아웃, 압솔루트 레이아웃, 스택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컨텐츠 뷰, 뭐 이런 녀석들 뷰 그룹이 이루어진다고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들과 뷰 그룹을 서로 상호적으로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어떤 UI를 만들 것인지 그걸 고민하는 게 개발자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하이어라키를 간략하게 나타낸 모습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앱이라고 하잖아요. 앱을 만들 때 이렇게 앱을 만든다. 그러면 자마린 같은 경우에 요 바깥쪽, 맨 바깥쪽에 가장 큰 바깥쪽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페이지라고 그러고요. 요 페이지 안에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컨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텐츠 안에 뭐가 있냐면 뷰 그룹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다? 뷰가 이렇게 놓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이 뷰 그룹 또는 뷰 그룹에 속해 있는 이 뷰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UI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만들고요. 이 페이지하고 컨텐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건들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뷰 엘리멘트가 있고요. 이런 녀석이 있고, 이를 뷰가 상속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상속을 하고, 그 밑으로 레이아웃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가 있고요. 페이지에 컨텐츠 페이지에 멀티 페이지가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요 구조, 페이지 안에 뭐가 있다? 컨텐츠가 있고, 컨텐츠 안에 뷰 그룹이 있고, 뷰 그룹 안에 뷰가 있다. 뷰 그룹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뷰가 탈락 한 개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면 굳이 뷰 그룹이 필요 없겠죠. 뷰 그룹이 필요 없고, 뷰만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앱들은 뷰가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의 뷰를 가지고 서로 조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뷰 그룹을 반드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마린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을 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이해가 더 되실 거고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는 자마린 폼즈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경로는 C에 이때까지 했던 C 드라이브 밑에 자마린 밑에 프로젝트 여기서 만들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6번째 시간이니까 렉 06 프로젝트 0001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 선택을 하겠고 템플릿은 블랭크로 하고, 자, 윈도우 UWP도 이왕이면 그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용 빈도는 높지 않지만 학습하는 거니까 한번 계속 만들어 보겠고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iOS 프로젝트, 그다음에 UWP 이렇게 총 3개의 프로젝트와 한 개 더 있죠. 이 세 녀석들의 공통된 소스를 간직하고 있는 일반 프로젝트, 공용 프로젝트가 하나 더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타이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타이젠은 별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 솔루션에다가 추가를 해주는데요. 솔루션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추가.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 자, 우리가 만들 건 타이젠 프로젝트만 추가해주면 되죠. 그래서 타이젠 검색을 한번 해보겠고요. 타이젠 중에 자마린 폼즈와 관련된 이 녀석을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위치는 우리 솔루션 안에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곳에다가 위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젠 자마린 앱 1이라고 되는데요. 뭐 프로젝트 이름도 우리가 네이밍 하기 나름이니까 지금 같은 거 다른 거 다 솔루션 뭐 이름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 iOS, UWP로 나왔으니까 똑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렉 06 프로젝트 0001 타이젠이니까 타이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만들기 누르고, 자, 프로파일은 모바일 환경으로 좀 바꾸고요. 셀렉트 프로젝트 솔루션, 여기서는 공용 프로젝트를 레퍼런스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 이제 몇 가지, 5가지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안드로이드, iOS, 타이젠, UWP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다시 장표를 좀 가보면, 자마린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자마린 프로젝트 구조. 자, 자마린 프로젝트 구조는 우선 요거부터 보면 여기는 글자가 일반 글자인데 여기 조금 볼드체잖아요. 이 볼드체는 실행을 했을 때 이 플랫폼의 앱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빌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타이젠인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면 안드로이드로 되고요. 여기서 하면 iOS로 되고 UWP를 원하면 UWP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앱을 내가 이제 만들어요. 그럼 만들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첫 시작을 어디 메인 액티비티라는 곳에서 하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이곳을 가봅니다. 자, 이곳을 가보면 메인 액티비티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로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서 앱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요. 메모리에 객체를 탑재를 시키는데 이 객체가 생성되는 거 어디 있느냐? 이 녀석이 바로 어디? 공용 소스 프로젝트에 있는 앱.자물 앱. 여기 밑에 있는 앱.자물.cs 파일입니다. 여기. 그래서 각각의 OS는 iOS도 마찬가지예요. iOS도 여기 보시면 앱 델리게이트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똑같이 로드 어플리케이션 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뉴 앱을 생성을 하는데 그럼 앱이라는 녀석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면 앱이라는 녀석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CS 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앱이라는 클래스는 어플리케이션을 상속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initialize component, 우리가 화면에 필요한 UI들, 뷰라든가 이런 녀석들을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그 컴포넌트를 필요한 걸 다 initialize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그런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에 그 녀석을 뿌려갖고 화면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페이지를 생성을 하는 코드가 나옵니다. 자, 메인 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메인 페이지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여기 보면 메인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 우리가 화면 구성할 때 맨 바닥에 맨 바깥쪽에 녀석이 페이지고 그 안에 컨텐츠가 들어오고 그 안에 뷰 그룹이 들어오고 그 안에 그룹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인 페이지라는 녀석이 하나 나와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을 가보면 이 녀석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스택 레이아웃이라는 거에
라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CS 파일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메인 액티비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메인 액티비티, 여기서 앱 객체를 생성을 한다. 그럼 앱 객체를 가서 딱 보니까 얘는 뭐예요? 공용 소스에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공용 소스에 있는 클래스가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첫 번째 페이지, 즉 응용 프로그램 하나가 뿅 하고 생성,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자마린을 사용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원소스로 어떤 거, 이 다양한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마린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할 거, 페이지가 단일 페이지만 하나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럼 메인 페이지를 바로 수정을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 뭐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 위에서 어디가 추가해서 새 항목에서 컨텐츠 페이지 요겁니다. 요게 바로 메인 페이지입니다. 컨텐츠 페이지를 하나씩 추가를 해나가면서 페이지를 여기서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나가고 그 페이지들 중에 가장 먼저 이닛,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이닛돼야 되는 페이지가 있다면 그것을 어디다 명시해 준다? 여기 app.cs 파일에다가 여기다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인 페이지인데요. 메인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화면에 헬로 웰컴 투 자마린 폼즈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안드로이드 시작되어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띄워보면 에뮬레이터가 지금 실행을 되고 있고요. 빌드를 계속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빌드가 계속 되고 있어서 에뮬레이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를 띄울 때는 항상 뭔지 모를 좀 긴장이 돼요. 에뮬레이터가 뻥 나면 어떡할까? 그죠? 느린 거도 좀 이제 처음에만 느리지 좀 사용하다 보면 조금 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뻑이 나버리면 어쩔 수 없죠. 에뮬레이터 다시 지우고 다시 새로 하나 만들면 그만큼 또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귀찮죠. 그래서 좀 이럴 때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뻑이 날 때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웰컴 투 자마린 요게 바로 뭐예요? 메인 페이지 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나는 자 중지시키겠고요. 나는 메인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추가. 그다음에 새 항목 컨텐츠 페이지. 이게 지금 한글로 나와서 좀 그런데요. 컨텐츠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PH.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 페이지. 뭐 그렇게 할까요? 마이 페이지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마이 페이지 추가하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하고 똑같은 이렇게 마이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마이 페이지 구조도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웰컴 투 자마린 폼즈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한번 제가 마이 페이지 헬로 마이 페이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나는 마이 페이지 인형 안 쓸 거예요. 메인 페이지 안 쓸 거예요. 마이 페이지 쓸 거예요. 얘가 이닛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수정된다고 그랬죠. 메인 페이지에 지우고 어떻게 마이 페이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앱이 실행될 때 누굴 만들어요? 메인 페이지라는 그 녀석에다가 요 녀석을 객체를 생성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시작 페이지로 바뀔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헬로 마이 페이지라는 문구가 화면상에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 중지시키고 그래서 구조는 간단합니다. 각각의 플랫폼이 있는데 각각의 플랫폼은 공통된 부분에 앱.자물.cs를 처음에 생성을 하고요. 거기서 내가 시작 페이지를 정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마린을 사용하는 이유가 공통된 소스,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각각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자마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 공용 프로젝트 여기서 작업을 다 하시고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빌드만 어느 플랫폼에서 빌드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뽑아낼 건지 그거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8, 90%는 다 여기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각각의 플랫폼별로 뭔가 조금 다르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소스만 각각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나 뭐 그쪽에 iOS나 타이젠이나 UWP에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좀 닫고요. 다시 좀 장표로 와서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스크롤 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뷰, 내용이 많을 때 스크롤한다. 우리가 핸드폰에서 어떤 내용이 뚜루룩 쌓이면 그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그 플리킹이라고 하죠. 손가락으로 밀어갖고 스크롤을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내용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스크롤 뷰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간단합니다. 스크롤 뷰라는 그 자말에서 제공한 이런 뷰를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상하가 있고 이렇게 좌우 스크롤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스크롤이니까 어떻게 오른쪽 눌러서 새로운 그 페이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뷰 EX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롤 뷰 EX가 나는 됐습니다. 자, 스크롤 뷰 EX가 나왔는데 여기서 스택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스택 레이아웃. 스택 레이아웃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스택만 하면 뭐예요? 뭔가를 쌓는다는 얘기죠. 그죠? 레이아웃인 레이아웃인데 뷰 그룹인데 그 뷰 그룹 이 스택 레이아웃의 안에 있는 차일드 있죠. 안에 있는 뷰들 그 뷰들을 단순히 그냥 쭉쭉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쌓느냐? 위에서 아래로 쌓는 방향이 있고요. 옆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쌓는 레이아웃 그 녀석을 바로 스택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안에 레이블이라고 있는데요. 레이블은 라벨이라고 하죠. 라벨은 그냥 글자를 단순하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옷에 붙어 있는 라벨이라고 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글자를 뿌려주는 그런 그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벨이 있는데요. 이 라벨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리고 여기 보면 속성으로 텍스트란 속성인데 이 텍스트가 라벨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이템 01로 좀 단순하게 바꿔보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텍스트 같은 게 전부 다 이 클래스의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 우리 C샵에는 그 굉장히 게터 세트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그 유용한 기능이 있죠. 프로퍼티.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가 텍스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백그라운드라는 프로퍼티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배경색이겠죠. 그래서 배경색 16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진수 세 자리 씻어넣어서 RGB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먼저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을 빌드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아직 안 바뀌었죠? 예. 안 바뀐 이유는 과거게 나오죠. 마이 페이지가. 이거는 안 바뀐 이유는 잠깐 스톱하고요. 뭘 안 건드려졌어요? 시작 페이지 안 바꿔졌죠. 여기서 이 마이 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스크롤 뷰 EX 요 녀석이죠. 예, 요 녀석을 시작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쌓는 거 보이시죠? 자,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나타나는데요. 나는 두 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5개 정도?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예, 5개가 되겠고요. 한 가지 여기서 좀 제가 뭐 팁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 알려드리면 XML 자물 파일 XML 페이지에서는 뭔가 내가 UI를 만들어요. 이렇게 UI 만들면 이럴 때 에뮬레이터 중지시키고 다시 키고 중지시키고 다시 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자물 파일만 바꿔보면 바로바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요. S 누르면 이게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중지시켰다가 다시 그 시동하고 중지시켜서 시동하면 시간도 걸리고 개발자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그 CS 파일, C# 파일은 클래스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컴파일을 한개 거쳐서 바이트 코드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이렇게 자물 파일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7, 8, 9로 한번 바꿔보겠고요. 10분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10개가 아마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건 이제 스크롤 뷰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아이템 수가 좀 많아야겠죠. 근데 이거 너무 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프로퍼티 중에 패딩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프로퍼티가 이거 패딩은 뭐냐면
장표로 좀 가서 우리가 어떠한 뷰가 이렇게 있을 때 뷰 안에 지금같이 무슨 글자가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써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헬로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그러면 이 뷰에서 요 안에 있는 내용물 있죠. 요 내용물과의 요 거리, 간격, 좌우 상하 요 간격, 이걸 우리가 패딩이라고 그러고요. 이 뷰 바깥쪽에 또 다른 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뷰 그룹을 묶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 바깥쪽의 간격, 이걸 우리가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간격은 패딩, 바깥쪽 외부 간격은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라벨을 이용하는데 라벨 안에 아이템 1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안에 패딩을 한번 줘볼게요. 패딩을 한 20 정도, 10 정도만 줘볼까요? 예, 1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부적으로 10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녀석도 구분이 되죠. 안쪽으로 좌우 상하 들어갔는데 이렇게 숫자 하나만 적어주면 좌우 상하 다 10이라는 그 패딩 값이 들어갈 거고요. 나는 따따로 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4개 숫자를 적어줄 수도 있는데 이때 첫 번째가 9시 방향 레프트입니다. 레프트. 그래서 난 레프트로 30을 주겠어. 탑으로 뭐 20을 주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은 뭐 5만 주겠어. 아래쪽은 뭐 안 주겠어. 이렇게. 그러면 각각 패딩 값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바텀이 아래쪽이 0이니까 딱 달라붙겠죠. 위쪽은 20이죠, 20. 그래서 첫 번째가 왼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쪽, 세 번째가 오른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래쪽인데요. 패딩 값이 다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하 좌우 다 10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근데 번거롭죠. 이럴 때는 숫자 하나만 써주면 상하 좌우 9시, 12시, 3시, 6시 방향이 모두 다 10으로 패딩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패딩 값을 제가 쭉 줘보는데요. 이것도 귀찮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죠. 아이고, 띄어쓰기가 없네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Shift하고 Alt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멀티 라인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선택하고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그래도 모자르네요. 그러면 이거 좀 더 해볼까요? 1, 2, 3, 6 지우고요. 5로 바꿔볼까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럼 10이 됐죠. 자, 12번째 아이템까지 왔는데 13, 14, 15, 16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럴 땐 뭘 한다? 우리는 스크롤 뷰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택 레이아웃을 스크롤 뷰로 한번 감싸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쌀 수가 있겠고요.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크롤 뷰를 이제 감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스크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만들 때 내용물이 많아요. 스크롤을 써야 돼요. 그러면 스크롤로 그냥 감싸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스택 레이아웃은 뭔가를 계속 쌓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계속 쌓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근데 이 쌓는 게 방향이 있죠. 아래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세로 방향으로 쌓습니다. 근데 나는 이번에는 어, 그 스택 레이아웃 그 프로퍼티 중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걸 보면 호리존탈과 버티컬인데 버티컬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쌓는 방향이 버티컬 수직으로 쌓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쌓아지는데요. 나는 옆으로 쌓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호리존탈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호리존탈로 바꾸고 나서 화면을 보면 아이템이 지금 16개인데요. 16개가 지금 빽빽이 서로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면을.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원래 그 라벨 하나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옆으로 넘어가더라도 옆으로 보이게 하는 걸 원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스크롤 사용하는 건데요. 스크롤에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너도 기본은 버티컬입니다. 이 녀석도 위아래로 스크롤 되라고. 근데 이거를 너도 좌우로 스크롤 해라 라고 호리zon탈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쌓는 것도 좌우로 쌓고 옆으로 스크롤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스크롤되는 화면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표로 좀 와볼까요? 네, 장표로 와서 스크롤 뷰 내용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좌우 또는 상하 스크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게요.
자, 다음에 컨텐츠 뷰라는 게 있는데요. 컨텐츠 뷰는 우리가 이거를 스크롤 하면서 스크롤 뷰를 사용하면서 스크롤 뷰, 뭐가 있었죠? 스택 레이아웃 또는 라벨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자마린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 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컨텐츠 뷰는 뭐냐면 그런 뷰들 말고 나는 나만의 뷰, 내가 원하는 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뷰를 하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마치 자마린에서 스택 레이아웃이라든가 스크롤 뷰라든가 라벨 같은 걸 제공해 두시 나도 그런 뷰를 하나 나만의 뷰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 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는 데이터만 쏴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뷰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화면을 멋지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뷰. 그걸 우리가 컨텐츠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커스텀 뷰로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뷰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작업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먼저 기존의 자만이 제공해주는 뷰들과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컨텐츠 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만의 템플릿 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마린의 라벨이 있듯이 자마린의 스택 레이아웃이 있듯이 나만의 뷰를 하나 만듭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겠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템플릿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템플릿에다가 내가 어떠한 뷰를 화면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 템플릿을 쭉 뿌려주고 여기에 데이터가 필요하죠. 넣는 데이터만 따로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뷰를 만드는데 컨텐츠 뷰는 좀 내용 코드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코딩을 하면 아마 녹음 시간이 1시간 넘어가고 여러분도 약간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따로 코딩하고 약간 그 코딩 저희 녹화를 중단하고 코딩을 빨리 하고 나서 코드를 보면서 코드 리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딩이 다 끝났고요. 자, 컨텐츠 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뷰 보시면 아까 제가 방금 그랬죠. 일단 커스텀 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데이터를 묶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화면에 뿌려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래스를 먼저 만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마이 컨텐츠 뷰라고 해서 이런 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 아까 우리가 스크롤 뷰 페이지 만들 때 이거는 열어보면 컨텐츠 페이지입니다. 컨텐츠 페이지. 컨텐츠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추가를 할때 컨텐츠 페이지 이 녀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한글인데요. 영어로 바꾸면 컨텐츠 페이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컨텐츠 페이지 이 녀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난 지금 페이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뷰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 뷰를 내가 막 꾸밀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 뷰, 커스텀 뷰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컨텐츠 뷰 이거 만든 건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페이지가 아니라 뭐다? 이렇게 보시면 새 항목에 컨텐츠 보기 이게 지금 한글로 보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뷰죠 뷰 그래서 컨텐츠 뷰입니다 이게 컨텐츠 뷰 이 녀석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만든 게 바로 마이 컨텐츠 뷰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컨텐츠 페이지가 아니라 컨텐츠 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먼저 내가 필요한 그 레이아웃을 자마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뷰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택 레이아웃이 있고 스택 레이아웃에 라벨이 5개 정도가 있고요. 이름이 있고 요 X땡 네임은 뭐냐면 요 라벨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요게 왜 필요하냐면 자물 파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레이아웃을 만들고 나서 UI를 구성합니다. 구성하고 나서 실제로 여기 어떠한 기능을 넣을 때는 여기 보면 CS 파일, 클래스 파일이죠. 여기서 작업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이 UI에 있는 각각의 뷰들을 참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참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name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name, Major, Pnation, Pgender, Page가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선언된 게 없습니다. 선언된 게 없는데 바로 어디 있는 거다? 여기에 있는 이 네임들입니다. Name, Major, Nation 이렇게 있죠. 그래서 라벨에서 이제 뭐 이런 네임이라는 프로퍼티, 그 다음에 텍스트 프로퍼티, 패딩, 백그라운드, 폰트 사이즈 정해서 5개의 레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어디 CS 파일을 가보니까 마이 컨텐츠 뷰는 컨텐츠 뷰를 상속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스크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컨텐츠 페이지니까 컨텐츠 페이지를 상속해서 만들었죠.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뷰니까 컨텐츠 뷰를 상속을 해서 만들어졌고요. 생성자에서 initialize component를 하면 이때 뭘 만드냐면 여기 XML 파일에 있는 거, 자물 파일에 있는 이런 컴포넌트, 이걸 컴포넌트라고 그러고요. 이런 뷰들을 다 하나씩 다 메모리에 생성을 하고 탑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한 걸 갖다가 생성했으니까 나로 이제 그 접근할 수 있겠죠. 뭘로 접근해요? 네임으로. 메이저, 내션 이렇게 이걸로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 프로퍼티 텍스트 일단 다 비워뒀고요. 그 다음에 C샵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죠. 프로퍼티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name이라는 프로퍼티, 메이저, 내션, 젠더, 에이지라는 프로퍼티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각각의 프로퍼티마다 get하고 set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get 다 주세요. 값을 주세요. 그럼 뭘 반환해 준다? pname. 요 라벨이죠. 라벨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반환을 해주겠고요. set을 하면 반대로 요 라벨의 텍스트를 밸류 값으로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벨을 다 세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뷰만 만들었지 내가 뭔가 특별하게 어플리케이션에 드러나고 있는 건 없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커스텀 뷰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가 필요 없는데요. 데이터 그냥 이렇게 처음에 한번 넣어준 것 뿐이지 실제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구색만 갖춰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자, 그럼 이렇게 애써서 만든 템플릿을 어디선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컨텐츠 뷰 EX 같은 이런 자물 파일을 만든 거예요. 얘는 컨텐츠 페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스크롤 뷰 페이지 만들었듯이 어디? 여기서 추가할 때, 새 항목 할 때 컨텐츠 뷰가 아니라 뭐 컨텐츠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컨텐츠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네, 컨텐츠 페이지 만들고 여기는 스크롤 뷰가 있는데요. 스택 레이아웃이 있고 뭔가 싼데요. 쌌는데 라벨을 아니고 로컬의 마이 컨텐츠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애써서 만든 커스텀 뷰 여기 이 녀석 있죠. 이거 표정 보여볼까요? 이 녀석 있죠. 자마린이 제공해주는 아까는 스크롤 뷰 우리가 살펴볼 때는 자마린이 제공해주는 무슨 뷰? 라벨이라는 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나 그런 거 사용 안 할래. 내가 만든 뷰를 사용할래. 그래서 내가 만들었죠, 뷰를. 그 뷰 이름이 뭐예요? 마이 컨텐츠 뷰죠. 그래서 마이 컨텐츠 뷰를 쓰겠다. 그리고 그 녀석의 프로퍼티는 네임, 메이저, 내션, 젠더, 에이지가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마이 컨텐츠 뷰에 우리 프로퍼티 다 만들어 놨잖아요. 네임, 메이저, 내션, 젠더, 에이지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퍼티 다 쓰죠. 쓰는데 마이 컨텐츠 뷰는 자만인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붙여줘요. 자, 이 네임스페이스 어떤 건지 보니까 위쪽에 하나 명시를 해줬습니다. XML 그 네임스페이스 로컬이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자, 이건 뭐냐면 로컬이란 건 뭐예요? 네임스페이스 어디? 경로를 지정해 준 거죠.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디? 마이 컨텐츠 뷰는 안 쓰겠다. 그죠? 자마린 거는 다른 라벨이라든가 다른 뷰는 자마린 거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지만 이런 건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경로를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임스페이스 앞에 이건 로컬에 있는 거야. 그리고 로컬의 경로는 여기 찾으면 돼. 여기에는 이걸 쓸 거야 라고 경로를 지정해 준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준 거예요. 박찬호, 베이스볼, 코리아, 메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뷰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 뷰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쭉 나오는 거죠. 나오고 내용이 많으니까 스크롤 될 수 있게 스크롤로 묶어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차분히 전체적인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씩 해보세요. 하실 때 중요한 거 컨텐츠 뷰하고 마이 컨텐츠 뷰하고 컨텐츠 뷰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커스텀 뷰니까 페이지가 아니에요. 뷰예요. 그래서 만들 때 뭘로 한다? 컨텐츠 뷰로 요거 컨텐츠 보기 요걸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을 다음에 컨텐츠 뷰 이거는 컨텐츠 페이지죠. 그래서 여기 추가할 때 새 항목에서 뭘로 한다? 컨텐츠 페이지 이걸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앱점에서 뭔가 하나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시작할 때는 my custom 뷰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컨텐츠 뷰 EX 이 녀석을 실행을 처음에 init으로 init 페이지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 내가 만든 뷰 마이 컨텐츠 뷰로 제대로 나오고 있죠. 마이 컨텐츠 뷰를 보니까 어떤 형태였어요? 오리엔테이션 호리전탈 옆으로 붙이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쌓긴 쌓는데 스택인가 쌓죠. 쌓긴 쌓는데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전탈 옆으로 쌓아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옆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노란색이래요. 그리고 라벨의 백그라운드는 빨간색이래요. 이런 거에다가 어디 실제로 사용하는 여기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넣어줬죠. 사용해서. 그래서 이만큼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게 커스텀 뷰가 쭉 나오면서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이걸 스크롤 뷰로 감쌌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하면 이렇게 스크롤이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뷰고요. 우리가 약간 감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뷰니까 사용 방법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 뷰가 있는데요. 프레임 뷰는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쌓아나가요. 쌓아나가는데 특징이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 있죠? 아래쪽에다가 이 위에 걸 쌓으면 얘는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위쪽에 뭘 하나 더 쌓았어요. 그럼 얘는 날아가 봅니다. 날아가고 가장 위쪽에 있는 것만 남게 되고 나머지 것은 다 메모리 해제돼서 휘발성으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전체를 스택 레이아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스택 레이아웃 안에 프레임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은 프레임 안에 뷰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을 만드는 거, 요것도 제가 빨리 코딩을 하고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프레임 EX라는 페이지, 컨텐츠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컨텐츠 페이지 만들었죠. 자, 만들었고 이 녀석을 보면 여기 있죠. 스크롤로 지금 감쌌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안에 이렇게 스택이 있는데 스택 안에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쌓고 있는데요. 이 프레임 안에는 어떻게 하나의 뷰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뷰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뷰 안에 뷰를 여러 개 넣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개의 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뷰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택 레이아웃을 넣고 그 안에 뷰를 여러 개 넣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호리전탈로 해서 라벨을 옆으로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메일 주소가 옆으로 나올 수 있겠고 각각의 라벨은 10 정도의 패딩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쌓고 나서 이 프레임을 여러 개 이제 또 스택이니까 여러 개 쌓고 있죠. 그죠? 그 화면이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앱에서 바꿔놨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스크롤이니까 적용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전체적인 구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뷰 3개가 나오는데요. 스크롤 뷰 별로 어렵지 않은 뷰고 컨텐츠 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유념해서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 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사용할 거는 다른 페이지들은 다 컨텐츠 페이지로 만들면 돼요. 근데 컨텐츠 뷰를 만들 때는 어떻게? 여기서 마이 컨텐츠 뷰 같은 거 요거 어떻게? 컨텐츠 페이지가 아니라 컨텐츠 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성할 때 추가해서 새 항목 들어가서 컨텐츠 페이지가 아니라 컨텐츠 뷰로 해서 나만의 커스텀 뷰, 템플릿 뷰를 하나 만들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템플릿 뷰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이런 네임스페이스 먼저 지정해 주고요. 어디에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네임스페이스 이용해서 그 내가 사용하려는 클래스,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 있는 프로퍼티 다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계속 쌓는 거죠. 프레임 레이아웃의 한 가지, 여기 보면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그로우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림자 현상 있잖아요. 섀도우라고 그러죠. 이 현상은 그것도 프로퍼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프레임 레이아웃 여기 있었나요? 네, 여기 보면 헤드 섀도우 있죠. 헤드 섀도우가 트루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트루면 저게 나오고요. 이게 없으면 그냥 밋밋해요. 밋밋해서 밋밋한 걸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밋밋하면 약간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헤드 섀도우 각각의 프레임마다 다 헤드 섀도우를 넣어서 구분이 될 수 있게 프레임마다 구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